자, 이어서 내란 특검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 볼까요? 잠시 후입니다. 이제 1시 반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전직 국무총리가 이렇게 구속 기로에 서게 되는 건 헌정 사상 최초입니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쟁점은 바로 증거 인멸 우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의 과거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헌법 제82조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 총리, 이번 계엄 국무회의 부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저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자,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또 본 기억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하지만 특검 측에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자 기존 진술을 최근에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한덕수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했던 발언들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끼치게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한마디로 입장을 갑자기 바꿨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를 높게 살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죠. 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특검의 앞으로의 수사 동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기각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은 없어 보인다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지금 특검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처럼 중요 임무 종사자는 아니지만 내란 방조 혐의는 분명히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판단받았던 부분을 번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근데 그 과정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가 발언을 좀 바꾼 것이 있어요. 본인은 문건을 본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 문건을 본 적이 있다라고 진술이 바뀐 부분. 근데 네. 이것이 범죄 혐의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에 관여한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는 아직도 좀 의문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알려진 언론에 보도된 자료들만 보았을 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기각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내란 특검은 어제 해양경찰청 간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해경 간부가 내란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 대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등학교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에 해경 내부에 회의가 열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중에 다시 포착이 됐다는 거잖아요. 어떤 정황입니까? 그러니까 그 회의에서 직원들 이제 총기도 휴대해야 된다. 네. 특수부에 수사 인력 파견해야 될 수도 있으니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해양경찰서 내부에도 유치장이 있거든요. 유치장도 정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엄 직후에 열린 첫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12월 3일 그 밤에 비상계엄이 열렸다. 해양경찰청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은 해경에서 근무하는 내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회의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했다는 듯이 자, 해경은 이런 걸 준비해야 됩니다. 유치장도 정비해야 되고 우리 그 총기도 휴대해야 됩니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정도라면 해경에 미리 매뉴얼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적 증거 아니면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충암고 출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암고 출신이라는 것도 있지만 해경에서 최초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에 파견이 됐던 사람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 해경 출신이 파견됐던 사례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파견되느냐? 그 당시에도 충암고 출신들이기 때문에 파견된 것 아니냐,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여기서도 충암고끼리는 뭔가 사전에 모의가 있었던 건 아니냐는 그 정황적 증거 때문에 관사를 비롯한 압수수색이 지금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수부의 인력 파견을 검토한다든가 유치장을 재정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계엄 이후에 누군가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거나 감금할 때 필요한 준비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계엄이 발생했을 때 포고령을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나중에 알게 됐던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하는 네. 그 정치인들 명단까지 나왔었잖아요. 그걸 알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유치장 정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는 사전에 모의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대체 이 특검의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지금 해경 간부가 압수수색과 혐의를 받는다는 건 저도 처음 듣는 얘기여서 그렇죠. 근데 이제 특검법들 이번에 3특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위헌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네. 수사를 하다가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도 또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집사 게이트라든지 나토 목걸이 이런 것들은 처음에 16가지의 혐의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다만 여기에 있어서 법원이 일부 영장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특검법에 있어서 좀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